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태백산 사고본 정종실록 가져왔는데요.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제가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라는 사실과 연왕으로서 후에 영락제가 되는 명나라 영락제가 바로 우리나라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로 이 내용에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종실록이죠. 1399년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의 동령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 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근화하다.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령이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의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위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이 짧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조작된 역사에 물들어 있는데요. 그걸 일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자, 지금 제하사학계든 강단사학계든 거의 일치되는 게요. 요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분명 제하사학계 말대로라면은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조선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군사로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자, 동령이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요동의 일이 복잡단안하다 이 말이죠. 1399년 역사학적으로 여기를 정변의 난이 일어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변의 난이라 하면은 맹태조의 넷째 아들 연왕이 난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래서 천하를 도모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정변의 난이라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역사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번다하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말하기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참 문제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왕이 누구냐? 자, 여 밑에 나오죠. 연왕, 영락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락제 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한 세계 군주 황제가 영락제죠. 정화의 함대, 정화의 원정의 장본인이 연왕 영락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의 아프리카의 모든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팽정한 황제가 영락제죠. 태조 고황제, 자 태조 고황제 나오죠. 그럼 여 밑에 추석에 태조 고황제 주원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고황제 주원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무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맹태조 주원장 나오죠. 홍무제 주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태조 이렇게 나오죠. 1328년 10월 21일에 태어나서 1398년 6월 24일에 죽었습니다. 1398년에 죽었죠. 그리고 어진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여러분 이 어진은 많이 보던 어진이죠. 꼭 우리 그 만원짜리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 어진하고 닮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세종의 얼굴이 이렇게 닮았다라면은 주원장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은 세종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완전 조작의 역사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연호가 나오죠. 홍무 1368년에 1398년 태조고요. 능호는 효령이라 그랬습니다. 효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령, 명효령, 중국 난징시 시안우구에 있는 자금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명나라 태조 홍무제 주원장 황후의 능모이다. 명효령은 베이징에 있는 명십 3년과 함께 200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주원장과 항우가 여기에 묻혀있다 이 말이죠. 요것에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외관이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요, 거북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뭐 해태상이죠. 엄청납니다. 뭐 대단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잘 보라고 하냐면요,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병할 것이 바로 이 태조 고황제 효령이 이게 바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봤죠?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 보세요.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했죠. 근데 이게 지금 1399년도의 실록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399년 기록이죠. 그러면 태조 고황제 주원장은 1398년에 죽었으니까 1399년이면 태조 고황제가 죽은 거 맞죠?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학자들, 강단사학계가 중요한 내용을 조작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오게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갱사로 갔는데 이렇게 나오죠. 분명 태조 고황제 효령은 남경에 있었다 그랬죠. 남경. 태조 고황제는 남경에서 도읍을 정하고 남경에서 황제로 있다가 또 남경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경에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갱사라고 해놨죠. 그러면 옛날 지도책 갱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천하여지도인데요. 천하여지도죠. 여기서 갱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갱사는 이 수많은 지명들 중에서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갱사가 맞죠? 자, 갱사 지금의 북경인데요. 여기 지금의 북경 여기에 경사 이렇게 적혀 있죠. 정확하게 경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부, 북직내, 경사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분명 지금 문헌에는 태조 고황제는 남경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남경에 효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죠. 남직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성 해놨습니다. 황새는 황제가 있는 궁궐을 황성이라고 그러죠. 엉청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효령이 있고 태조 고황제가 여기에서 도읍을 정한 거죠.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이 효령이 있는 이 남경으로 연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갱사로 갔다 그랬죠. 갱사로. 연왕 후에 영락제가 되는 그 넷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북경 갱사로 지금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바로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이 들통날 때가 있죠.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중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갱사로 갔다라는 거는 뭡니까? 예, 지금 영락제가 지금 명나라 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태조 고황제가 주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요 보면은 자,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리들 군사를 이끌고 연왕이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갔더니 새 황제는 지금 그러면은 문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조 고황제 주원장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손자가 문종으로서 2대 황제인데요.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연왕 혼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걸 봤으니까 이제 연왕이 다시 자신들의 무리 있는 대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위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령이 소속 군인이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바로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면은 남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경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완전히 잘못됐죠. 태조 고황제를 이성계로 놓고 보면은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럼 태조 고황제를 이성계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고황제를 이성계로 놓고 그럼 연왕을 태종 이방원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맞아 떨어지는지 이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종 이방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1399년에 태조 고황제 이성계가 그러면 죽었나 했을 때 태조 이성계는 14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1399년도에는 돌아가시지 않았죠.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사 지내려고 하면 벌써 털렸네요.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다한 사학계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기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게 과연 진짜 제사 지내려고 갔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원문을 보면요. 욕제 태조 고황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태조 고황제에게 제를 바라다 이렇게 되죠. 이걸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욕제 이게 과연 제사 지내려고 이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제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제자입니다. 제는 제사제라는 한자로 제사 잔치를 뜻한다. 뭔 말이에요? 제사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잔치라는 뜻도 있네요. 이야, 기가 막히죠? 제사라는 뜻도 있고 잔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는 제사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잔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바라는 거죠. 잔치를 열 걸 바라는 거다. 누구한테? 태조 고황제. 태조 고황제를 위해서 잔치를 바라고 갱사로 갔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죠. 태조 고황제 이성계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황제 즉위를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 앉아가지고 갱사에 있는데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 황제로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물러난 거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연왕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죠? 태조고왕제는 1399년도에 살아 있었던 게 정확합니다. 이 지금 제가 바로 제가 제사가 아니라 잔치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쟤는 제사제라는 한자로 제사, 잔치를 뜻한다. 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잔치. 새 황제가 연왕 너 혼자 들어와라 허락을 했죠. 그래서 연왕이 혼자 들어가 보니까 황제 정종의 곁에 악한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 간신들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왕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종의 곁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이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인지 제대로 역사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해석해 놓은 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해석이 거의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해석을 해놨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꾸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이 태조고왕제가 이성계라는 사실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태조고왕제를 주원장으로 놓고 보면 주원장은 남경에서 도읍을 정하고 남경에서 죽고 남경에서 파묻혔는데 연왕이 왜 갱사, 이 갱사 지금 방금 하긴 했죠. 갱사는 북경이라고. 왜 주원장이 한테 가는데 갱사로 갑니까? 주원장은 남경에 있는데 그리고 1399년도니까 주원장이 죽었죠. 이미. 그럼 땅속에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남경으로 가야지 왜 북경으로 갑니까? 그런데 이 주원장이라고 안 하고 태조고왕제를 이성계로 놓고 딱 보니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 안 맞았던 게 제사 지낸 거죠. 그래서 제사 제자를 한자 풀이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사가 아니라 잔치를 여는 거죠. 잔치. 제사 제자가 아니라 잔치 제자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태조고왕제가 황제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후원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태조고왕제가 얼마나 쓸쓸하고 그렇게 심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적하니까 그걸 풀어주려고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갱사로 간 거죠. 그랬더니 정종이 혼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과연 정종은 그럼 갱사에 있었느냐?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정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종은 우리나라 정종이죠. 정종, 정종 조선의 정종, 조선 제2대 국왕 정종 해놨죠. 어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추해서 그림 그려 놓은 거예요. 자, 재위기간 1398년에서 1400년까지 조선의 제2대 국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종 원년 밤중에 묵까마귀가 대우를 위해 날아와 울다. 묵까마귀가 궁성 북쪽 소나무에 모여 지적이다. 묵까마귀가 갱북궁을 빙빙 돌고 다음날도 또한 그리 그와 같이 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동년 동월에 종척과 공신을 모아서 도읍을 옮길 것을 의논하였다. 서원간에서 상언하였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막 울고 하니까 피방하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송갱에 환도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자, 여기 송갱이 어디냐면은 바로 송갱이 개갱이고 개갱이 북경 갱사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송갱에 한도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그래서 정종 원년 1399년에 종척과 공신을 모아 도읍을 옮길 것을 의논하여 송갱에 한도하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399년도에는 도읍을 갱사로 정했던 거죠.
남경에서 지금 1399년도에는 도읍지가 갱사가 되는 거예요. 갱사. 북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의 후원에는 태조 고황제께서 계시고, 그리고 대궐에는 새 황제인 정종이 취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왕이 갱사로 간 거예요. 갱사로. 태조 고황제 이승계에게 피로연을 열어주는 거죠. 피로연. 그 피로연을 제자로 써놓은 거예요. 욕제. 제를 바라다. 피로연을 열어주려고 태조 고황제의 피로연을 들어주기를 바랬다. 국사편찬위원회 이놈들아, 좀 정신 차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놈들아, 너네들이 지금 이 해석해 놓은 게 해석이냐고. 이게 지금 역사 조작이지. 왜 여기에다가 주석 태조 고황제를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토를 달아놨냐고. 너네들 틀린 토, 그런 알지도 못하면서 토 달지 말고요, 그냥 원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라고. 그러면 정종실록이면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우리나라 일이니까 정종실록에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연왕이고 태조 고황제고 다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조선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연왕이 누구냐? 영락제죠. 태조 고황제가 누구냐? 태조 이성계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정확하잖아요. 이런 국사편찬위원회 이 개노무 새끼들이 세금으로 처먹으면서 우리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이제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